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2021년 12월 일본 효고현에 살던 34살의 여성 A씨. 그녀는 평소처럼 SNS를 하다가 흥미로운 게시물을 발견합니다. 화면에 뜬 사람은 바로 그녀가 평소 구독하던 인플루언서였는데 한 달 만에 살이 쫙 빠진 상태로 등장을 한 거예요. 바로 이 사진 속 여성입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40일 만에 무려 10kg이나 감량했다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히 운동과 식이요법은 아니었죠. 그 비법은 바로 다이어트 젤리. 단기간에 젤리로 살을 뺐다는 게 알려지면서 제품명을 묻는 사람들의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인플루언서가 라이브 방송까지 하면서 다이어트 젤리 공구를 진행했습니다. SNS 공구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사람들을 모은 다음 시장가보다 물건을 다소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식을 말하죠. 사람들은 너도 나도 이 다이어트 젤리 공구에 참여했고 A씨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다이어트. 현대인의 숙명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 분야입니다. 그만큼 다이어트에 도움된다는 제품들도 정말 다양한데요. 병원에서 정식으로 처방받아야 할 약물부터 누구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건강보조제, 저칼로리 다이어트 간식에다가 특히나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인기는 날이 가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약보다는 건강면에서 안전하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다이어트 젤리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휴대하기 편한 스틱 형태로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한입거리인 이 간식이 살도 빼준다니 정말 난리가 났죠. 이 제품의 정식 이름은 디톡스렛 젤리. 초콜릿 맛과 샐러리 맛 두 종류가 있고 이름의 뜻을 정확하게 알긴 어려운데 디톡스 젤리라는 의미로 추정됩니다. 어쨌든 이 제품은 일본에서 만든 건 아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수입이 된 건데요. 맨 위쪽에 파르마 꿔간이라고 제조사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우리말로 꿔간 제약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 상자에는 젤리가 15개가 들어있는데 두 상자 패키지에 약 9만 원 정도입니다. 개당 3,000원 꼴인데요. 다소 저렴하진 않죠. 그런데 워낙 인플루언서가 직접 그 효과를 보증했고 또 제약회사 제품이라는 신뢰도까지 더해지니까 그야말로 인기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물론 A씨도 그 큰 기대를 품고 젤리를 주문하게 됩니다. 며칠 후 드디어 이 젤리가 도착했는데 막상 제품을 받고 보니까 조금 엉성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제품명 아래에 맛있고 차갑고 아삭아삭이라는 다소 어색한 일본어가 적혀져 있는데 제품 수량을 설명하는 일본어조차 번역이 영 엉성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수입 제품이니 그렇겠지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죠. 박스 안에는 보증서 같은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천연 유래 성분으로 되어 있고 하루에 한 포를 먹으면 5kg에서 15kg까지 감량할 수 있다는 문구도 함께요. 그 밖에 별다른 주의사항 같은 건 없었습니다. A씨는 즉각 젤리를 하나 까서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맛이 조금 낯설기는 했지만 확실히 달달하고 말랑말랑하니 먹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얼마 후에 발생합니다. 갑자기 A씨가 몸에 이상을 느낀 것입니다. 속이 미친 듯이 울렁거렸고 머리도 어지럽고 식은땀이 줄줄 나는 거예요. A씨는 털썩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고 결국 그렇게 몇 시간을 몸져 누워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기분 탓이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계속해서 그 다이어트 젤리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젤리를 먹은 날에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컨디션이 엉망이었습니다.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신과 같은 증상이 있는지 인터넷에 검색을 하게 되는데
충격적인 경험담이 줄줄이 등장합니다. 다들 해당 다이어트 젤리를 먹고 끔찍한 부작용을 겪은 사람들이었죠. 오늘은 미열이 있다. 한 달 가까이 컨디션이 좋지 않다. 아니, 살이 3.5kg나 빠지긴 했는데 머리카락이 한 뭉텅이씩 빠진다. 나 오늘 이거 먹고 쓰러졌다. 그중 일본 미야자키현에 사는 B씨 또한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그녀 또한 2021년 12월부터 젤리를 먹기 시작했는데 22년 5월경부터 팔에 붉은 발진과 물집이 잡히면서 알레르기 증상을 보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지역 보건소를 찾았고 원인 모를 알레르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일본 보건부는 심상치 않음을 눈치채고 있었는데요. 2021년 여름부터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환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피해자는 대부분 20대에서 30대 여성이었고 증상은 다양했죠. 조사를 거듭하던 보건부는 결국 이들이 디톡스렛 젤리를 섭취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즉각 해당 제품을 수거해서 검사를 진행했는데 상상도 못할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젤리 한 포당 시프트라민 성분이 약 22mg 검출된 것이었습니다. 시프트라민, 이건 비만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인데 중추신경을 작용해서 식욕 억제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1997년 미국에서 승인된 이후 본격적으로 사용되었죠. 하지만 이미 미국에서는 이 약물을 사용한 환자가 7년간 무려 54명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인은 급성신부전. 급성신부전이란 신장 기능이 갑자기 떨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참극을 겪고 나서야 2010년부터 금지 약물로 지정되었는데 그 위험한 성분이 바로 이 젤리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페놀프탈레인이라는 성분도 함께 검출이 되었습니다. 이건 과거 변비 치료제로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 물질입니다. 참, 대부분 국가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런 온갖 위험한 성분이 가득 담긴 젤리가 어떻게 다이어트 식품이라는 탈을 쓰고 버젓이 유통될 수 있었던 걸까요? 문제가 인식된 직후 가장 먼저 공구를 진행한 문제의 인플루언서에게 화살이 쏠렸습니다.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갔는데 그녀의 방 한켠에는 여전히 많은 디톡스렛 젤리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자신도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고 역시나 피해자라는 거죠. 그녀에 따르면 한 베트남인을 통해서 해당 제품을 알게 되었고 다이어트에 좋은 거라길래 그냥 호기심에 먹었는데 실제로 살이 빠지는 효과를 봤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이 확실히 건강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일단 이 젤리를 먹으면 식욕이 완전히 없어졌고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게 음식 섭취가 아예 중단되다 보니까 2달간 12kg이나 빠졌던 거죠. 그녀는 효과가 너무 좋다면서 이 젤리를 소개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자들은 그녀를 믿고 이 젤리를 구매했던 것입니다. 한편 피해자가 계속해서 늘어나자 일본 경찰은 제품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2년 10월 경찰은 불법 다이어트 젤리를 유통한 사람을 체포하는 데 성공하죠. 그녀는 베트남 국적의 31살의 여성 리킴장. 리킴장은 SNS를 통해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을 자랑하면서 동시에 다이어트 젤리를 적극 홍보해 왔습니다. 2021년 12월부터 22년 8월까지 9개월 동안 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젤리를 팔았고요. 젤리로 재미를 본 후에는 같은 성분의 다이어트 초콜릿까지 구매하도록 유도했죠. 더욱 사업을 확장하고 싶었나 봐요. 그녀는 함께 젤리를 판매할 동료까지 모집 중이었습니다. 리킴장은 식품위반법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저 진짜 이게 안 좋은 성분이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라며 변명하지만 어쩐지 그녀의 주장에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이어트 젤리를 판매할 당시 한 구매자가 효과에 대해서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기 때문인데요. 이게 좀 살이 빠지긴 하는데 네 머릿결이랑 그리고 피부가 너덜너덜해질 각오는 해야 돼. 부작용을 알고 있음에도 가볍게 여겼던 거죠. 한편 일본 한 탐사 프로그램에서는 이 사태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리킴장은 사실 유통만 한 거고 실질적으로 베트남에서부터 젤리를 제조하고 수출하고 있는 진짜 우두머리가 있을 거라 예상했죠. 그래서 취재진이 젤리 상자에 적힌 제조사의 주소를 찾아갔지만 공장은 이미 폐쇄된 상태. 결국 끈질긴 취재 끝에 보스라고 불리는 또 다른 여성의 존재를 알아내긴 합니다. 이후 보스의 부모님 집에도 계속해서 찾아가고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그녀에게서 답장이 도착했는데 이 내용이 너네 일본인은 바보야. 반성은커녕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듯한 모습에 황당하기만 했죠. 한편 일본 보건부는 추가적인 피해자들을 막기 위해 아예 제품명을 대중에게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젤리를 접하게 되면 절대 섭취하지 말 것을 경고했죠. 보건부는 제품이 SNS를 통해서 개인 간의 거래가 되었다는 점 때문에 정부가 유통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도 없고 또 피해자가 얼마나 있는지, 시중에 얼마만큼 제품이 남아있는지도 파악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게 남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과거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바로 한 다이어트 차가 판매 중단되었다는 사건이요. 제품의 이름은 바이엔티입니다. 공교롭게도 이것도 베트남에서 제조된 상품이네요. 영지버섯과 녹차, 인삼 같은 천연 성분이 들어간 건강차라며 아름아름 소문을 탔는데요. 그러다 뒤늦게 무서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바로 식품위생법상 유해물질로 규정된 시프트라민과 페놀프탈레인이 함유되어 있었다는 것. 문제의 다이어트 젤리와 같은 성분입니다. 건강차로 알고 있었던 이 제품이 알고 보니 바람차였던 거죠. 당시 경찰은 바이엔티를 불법으로 들어와서 판매했던 일당 15명을 검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들은 바이엔티를 식약처 정식 수입 검사를 거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신고한 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후 오픈마켓과 블로그 등을 통해서 유통시켰고요. 그렇게 이들이 판매한 바람 다이어트 차의 수는 1253개, 판매가 기준으로는 2억 5,800여만 원에 달합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모두 사람이 먹는 식품에 대한 엄격한 기준치와 안전제도가 존재하지만 결국엔 이 사건으로 인해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소위 요즘 유행하는 공구나 인플루언서의 마켓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식약처의 감시를 피한 사각지대에서 이번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요즘은 먹을 것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누구나 여러 유통 경로로 손쉽게 각종 음식이나 건강보조식품 등을 접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무작정 유명한 사람이 추천해서 효과가 좋다는 입소문만 믿을 수 있을까요? 이젠 소비자들이 좀 더 깐깐한 기준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적으로 먹을 것으로 장난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